뭐야? 왜 거절하는 거야? 나도 팬이라고! 2024년 3월 8일 런던의 토트넘 훈련장 앞 붉은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 손흥민 선수가 그의 사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직후였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은 왜 팬의 사인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한 것일까요? 그가 오만해지기 시작한 걸까요? 이 일화에 대한 진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그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15년째 스포츠 팬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날 목격한 장면은 제 연구 주제에 완벽히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장 정문 앞에는 이미 20여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붉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었죠. 그는 손에 여러 장의 사진과 유니폼을 들고 있었고 다른 팬들보다 앞쪽에 서서 계속 훈련장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광경을 보기 전까지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어요. 축구를 잘하고 인성이 좋다는 정도, 학계에서도 손흥민의 마케팅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그의 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가 어떻게 진짜 팬과 가짜 팬을 구분하는지 직접 보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카페 밖으로 나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 거절이 아니라 현대 스포츠 팬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리셀러가 무엇인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리셀러는 유명인의 사인이나 기념품을 받아 온라인에서 되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진짜 팬이 아닙니다. 순수한 응원의 마음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위해 선수들을 쫓아다니죠. 문제는 이들이 하루에 한두 번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수를 찾아가 사인을 요구합니다. 훈련장, 숙소, 공항, 심지어 선수들의 개인적인 시간까지 침범하면서요. 영국 축구선수협회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72%가 리셀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진짜 팬을 만나야 할 소중한 시간이 이들 때문에 빼앗기는 거죠. 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장에 올 때마다 같은 얼굴들이 보여요. 그들은 팬이 아니라 사업가죠. 진짜 팬들은 멀리서 와서 한번 만나는 건데 리셀러들은 매일 와서 여러 번 요구합니다. 솔직히 지칩니다. 이 선수는 결국 리셀러들 때문에 팬 서비스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와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8일 한 손흥민 팬이 틱톡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손흥민은 리셀러 역할을 하는 팬들한테 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였죠. 오전 10시 15분쯤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손흥민이 동료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 정문으로 걸어 나왔어요. 다른 선수들은 바로 차에 탔지만 손흥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팬들을 본 거죠.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으며 팬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저 어린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유니폼을 내밀었고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축구 좋아해요? 라고 물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죠. 소년의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하자 손흥민은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왔다는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인이 한국어로 손흥민 선수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반가운 표정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사진도 찍고 부부가 가져온 태극기에도 사인을 해줬습니다. 약 5분 정도 그렇게 진짜 팬들과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붉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손흥민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남성은 10분 전에도 사인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여러 장의 사진을 들고 다가가 더 많은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유지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잠시 남성을 바라보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동작과 표정만으로도 명확한 거절이었죠. 남성은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지만 곧 사인을 받으려던 종이와 펜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이 다른 팬들 쪽을 돌아보는 걸 봤습니다. 혹시 자신의 거절로 인해 다른 팬들이 실망했을까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팬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몇몇 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진짜 팬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남성이 리셀러라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거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팬 문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평소 손흥민은 팬들의 요청을 거의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팬서비스 장인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경기가 끝나고 지친 몸으로도 팬들을 위해 멈춰서고 심지어 자신이 입던 옷을 벗어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제가 토트넘 팬 포럼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기장에서 자신의 유니폼을 팬들에게 선물한 횟수가 47번에 달합니다. 다른 선수들의 평균이 5번에서 10번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죠. 한 팬은 포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특히 어린 팬들이나 멀리서 온 팬들을 먼저 챙긴다. 나는 3번째 방문에서야 겨우 사인을 받았는데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그가 다른 팬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오히려 감동적이었다. 그런 그가 거절했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9월 영국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A매치 경기가 열렸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팬이 손흥민이 묵고 있는 숙소까지 찾아와 사인을 요구했어요. 당시 손흥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 사인 리셀러잖아. 맞지?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그러면서도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그 팬은 부인했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봤고 어제도 봤어. 미안하지만 진짜 팬들을 먼저 챙겨야 해. 이 일화는 대표팀 스태프가 전한 이야기인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의 판단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이 SNS에 퍼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손흥민의 행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짜 팬을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저런 판단력이 대단하다. 프로 중에 프로다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한 댓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디셀러 때문에 진짜 팬들이 피해를 보는 걸 손흥민이 막아준 거다. 이게 진짜 팬 사랑이다.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리셀러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쓴 책 꿈을 이루는 힘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책에는 그의 팬 서비스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린이와 몸이 불편하신 팬의 요청은 100% 받아들인다. 그는 특히 어린 팬들을 각별히 대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책에는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한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던 몸이 불편한 팬 2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샤워를 끝내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지만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팬들이 전달한 종이와 축구공에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서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지금 밖에 나가진 못해도 이건 꼭 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태극기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프로로 데뷔한 이래 종종 경기장에서 나를 응원하는 태극기를 볼 수 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한 경기에서 외국인 팬이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경기가 끝난 후 자신이 입던 유니폼 상의를 벗어 그 팬에게 선물로 준 적도 있습니다. 6만 명의 관중이라도 유독 태극기와 한국 분들의 얼굴은 잘 보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알고 나니 그가 왜 리셀러를 거절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진짜 팬들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특히 어린이 팬이나 먼 곳에서 찾아온 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리셀러들의 무분별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어떻게 리셀러를 알아볼까요? 제가 토트넘 훈련장 근처에서 자주 사인을 받으러 오는 팬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리셀러들은 보통 여러 장의 사진이나 여러 개의 물건을 들고 옵니다. 한 번에 사인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또한 같은 사람이 며칠 연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훈련 전, 훈련 후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해요. 한 진짜 팬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셀러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감정이 없어요. 사인을 받을 때도 흥분하거나 떨리는 기색이 전혀 없죠. 그냥 업무 처리하듯이 받고 가요. 반면 진짜 팬들은 손이 떨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울기도 해요. 손흥민은 이런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거절당한 붉은 후드티 남성도 이미 한번 사인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죠. 반면 진짜 팬들은 보통 한두 가지 물건만 조심스럽게 내밀고 손흥민을 만난 감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 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부탁하죠. 흥미로운 건 손흥민만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은 모두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리버풀의 한 선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은 대부분 리셀러를 알아봅니다. 그들에게 사인을 해주지 않는 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진짜 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더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초에 손흥민이 또 한 번 사인 요청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팬이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토트넘에서 사용했던 레트로 유니폼의 사인을 요청했는데 손흥민이 정중히 거절했던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나중에 밝혀진 이유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희귀한 레트로 유니폼에 사인을 해서 만약 잘못되면 유니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팬의 소중한 물건을 망칠까 봐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거절했지만 그 이유가 팬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죠. 이런 섬세한 배려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손흥민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교육 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더군요. 손흥민이 쓴 책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손흥민이 데뷔 첫 골을 넣고 기뻐하던 날의 일화입니다. 흥민아, 축구선수한테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야. 한 골 넣었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 준비야. 내일 보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어린 손흥민이 인터넷 기사를 읽으며 들뜨지 못하도록 노트북을 함께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에게 3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자만하지 말 것. 둘째, 겸손할 것. 셋째, 감사할 것. 이 3가지는 지금도 손흥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겸손과 자제력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거죠. 자만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팬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진짜 팬들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하지만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겁니다. 그날 훈련장 앞에서 목격한 또 다른 장면도 기억에 남습니다. 리셀러를 거절한 지 불과 5분 후였어요. 한 어린 소녀가 휠체어를 타고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손흥민 선수를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했죠. 손흥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둘러 차에 타려던 그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걸어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이름이 뭐예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수아예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수아야, 만나서 반가워. 뭐 해줄까? 라고 물으며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소녀는 가져온 축구공에 사인을 부탁했고 손흥민은 정성스럽게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아야, 축구 좋아해?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손흥민은 그럼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에서 토트넘 훈련복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날 훈련할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이거 수아가 가져. 그리고 축구 열심히 해. 약속. 소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손흥민은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수아 같은 팬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얻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소녀와 10분 넘게 대화를 나누고 여러 장의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디셀러에게는 단 1초도 주지 않았던 그가 진짜 팬인 소녀에게는 10분 넘게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리셀러를 거절하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한 팬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디셀러들에게 빼앗길 시간을 수와 같은 진짜 팬들에게 주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토트넘의 한 스태프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항상 어린이 팬들을 찾아요. 특히 몸이 불편한 팬이 있으면 꼭 들러서 인사를 합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항상 30분은 더 늦게 떠나죠. 다른 스태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빨리 차에 타서 떠났는데 손흥민 선수만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팬들과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산을 가져다 드렸더니 팬들도 비 맞으면서 기다렸는데 저만 우산 쓸 수 없죠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손흥민의 리셀러 거절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팬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팬들이 우선입니다. 그를 위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라고요. 그렇다면 일반 팬들은 어떻게 해야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직접 밝힌 방법과 팬들의 경험담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태극기를 가져가세요. 손흥민은 유럽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뛰는 경기장에서 팬들이 흔드는 태극기만큼 예뻐 보이는 것도 없다고 말했죠. 실제로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하는 한국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면 손흥민 선수가 더 잘 알아봐 준다고 합니다. 둘째, 어린이나 가족 단위로 가면 좋습니다. 손흥민은 특히 어린이 팬들에게 각별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응원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방문하면 사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훈련장을 방문할 때는 홈경기 하루나 이틀 전이 좋습니다. 경기 당일이나 다음 날에는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공식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또한 유니폼이나 머플러 같은 응원 도구를 들고 있으면 선수들이 차를 세우고 사인에 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욕심을 내지 마세요. 여러 장의 사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을 내미는 건 리셀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한 장의 사인 요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팬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저는 유니폼 하나만 들고 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만 말했죠. 손흥민 선수가 환하게 웃으며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다섯째, 한국에서 가져간 작은 기념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손흥민은 한국 팬들의 정성을 늘 기억한다고 했거든요. 한 팬은 한국 전통 부채를 선물했는데 손흥민이 매우 기뻐하며 집에 잘 모셔둘게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손흥민은 가능한 한 많은 팬들을 만나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못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손흥민은 팬들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떨리는 목소리, 진심, 어린 응원, 순수한 눈빛. 이런 것들이 그를 움직이는 거죠. 사실 손흥민의 이런 태도는 한국 스포츠 문화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스타 선수라고 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진짜 팬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팬들도 선수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무분별한 요구보다는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배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건강한 팬 문화를 만들어가는 롤모델이라는 것을요. 그의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더 따뜻한 팬 서비스를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날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팬 서비스란 무엇일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팬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주는 것. 손흥민은 그걸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8일 붉은 후드티 남성이 거절당한 그날. 그 장면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손흥민이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진짜 팬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은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수천 개의 찬사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다. 팬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역시 손흥민이라는 반응들이었죠. 한 댓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런던에 살지만 한 번도 손흥민을 만나러 가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진짜 팬들, 특히 한국에서 온 팬들이 먼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 손흥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손흥민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디셀러 한 명을 거절함으로써 그는 수백만 명의 진짜 팬들에게 희망을 준 거니까요. 자신들도 언젠가 손흥민을 만나면 진심 어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 어린 팬들이 손흥민을 만나는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은 진짜 팬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니까요. 그의 단호한 거절 뒤에는 진짜 팬들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세계적인 스타를 넘어 존경받는 인간이 된 이유입니다. 실력만이 아니라 그의 인성과 원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짜 팬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손흥민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기억하세요. 진심을 담아 한 번만 부탁하세요. 태극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손흥민은 반드시 여러분의 요청에 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팬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의 사랑은 단순한 사인이나 사진을 넘어섭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감동과 큰 희망을 주는 순간이 될 거예요. 저처럼 그날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의 진짜 팬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리셀러를 거절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